자, 넘어갑니다. 요까지만 하고, 이제 날은 춥고, 답산은 다니기 싫고, 그죠? 돈은 벌고 싶고, 날씨는 추워서 답산은 가기 싫고, 그래서 어찌 돈을 벌거나. 자, 돈 버는 사례하고 돈 벌 수 있는 사례, 뭐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12번 봅니다. 12번. 우리 수강생이 5억짜리가 3억 2천 떨이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수강한 건 혼자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억짜리 3억 2천 떨어진 것은 뭡니까?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뭐가 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선순위 차이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12에 1735 봅니다. 자, 이거 보면요. 경남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 수강생이 야간반인데, 이제 수강을 왔어요. 저 분당선 또 내려왔어요. 창원에, 공단에 이제 다시 직장에 옮기면서, 자, 25평입니다. 25평. 전용이 25평이고, 성경 아름마을 6단지입니다. 성경 아름마을 6단지. 여기에 이제 25평인데, 여기에 이제, 5억에서 3억 2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이 거리가 되는 거로, 전세도 뭐 한 3억 5천 4억까지 갈 정도 되고, 되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퇴직금도 있고, 딱 사기가 좋은가 봐. 사고 싶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은행의 설정 일자보다, 그죠?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죠? 말소 기준 등기, 여기 있는 요 1번 설정 일자보다 전입자가 있네. 이 말하면 지금 미상이죠? 미상이 뭡니까? 모르겠다. 법원에서 조사하기 모르겠다. 법원의 집행관이, 안 되네. 집행관이 가니까 좌우지간 이게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미상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전세가 3억이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3억 2천인데, 이제 전세가 3억이다. 대항력 있는 자인이 3억 있다. 그러면은 결국 6억 2천 주고 사는 거죠. 4억이면 몇 됩니까? 7억 2천. 그럼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되게 싫어하겠죠? 되게 싫어하겠죠? 싫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웃자면 됩니까? 저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100km 울트라 마라톤 뛰고 하는 이런 친구인데, 답사를 참 잘해. 내가 그동안 조건 중에서는, 우리 수학생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 답사 다니는데. 몸도 고려해야 그래요. 100km 뛰고 이래서 하니까, 몸도 고려하라고. 자, 이래라. 하루 휴가 내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은행, 요 가라. 요 가면 없다. 요 먹고, 서류 어디 갔습니까, 서류가? 건저당이 임의기미 되면 이 서류가 어디 가죠? 열로. 저는 옛날에 이제 구종은행의 여신갈르부의 경매를 제가 7년을 담당했어요. 여신갈르부에서. 그래서 그거 가라. 가면은, 분명히 커피 줄 거다. 커피 안에서도 묻고, 이야기를 꺼내라. 어떻게 꺼내느냐? 잠실 5단지에서 대출이 나갈 때, 원래 은행에서는 무조건 임대차 조사 서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도 있고, 임대조사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 서류에 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낙찰을 받고 싶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전입이 하나 있더라. 이게 김땡땡 씨가. 이 전입이 있는데, 은행의 조사 서류에 이 사람이 혹시 전세가 3억이고 4억이면 내가 물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전세가 그때 2억이었는데, 은행 설정 뒤에 2억을 들였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억입니까? 2억입니까? 2억이죠? 2억? 아시겠어요? 설정 뒤에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설정 전에 들어오고 설정 전에 돈을 다 주고 대항요건 뭡니까? 대항요건 그런 것은 전입과 점유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전입과 또 뭐라고요? 이거 전입하고 플러스 뭐요? 점유. 이제 산다 이 말이죠. 이때 뭐 대항요건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정보다 먼저 있는 이게 임차인이 혹시 그때 대출 나가는 때 이게 임차인인지 진정한 임차인이고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왔다 이러니까 자, 그럼 은행에서 전화를 하면은 무조건 끊습니다. 99% 다 끊어요. 개인 사생활보 알아도 알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사생활보. 자, 그래서 직접 사람이 와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물어보면 뭐합니까?
어디서 왔어요? 창원에서 지금 아침에 새벽 5시에 올라왔다. 제트 타고. 지금 9시 반인데. 그래. 그럼 전화하시지 뭐 한다고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바인더를 꺼내갖고 끊고 차로 옵니다. 지가 관리하니까 바로 딱. 그때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고 그때의 채무자 가족이 살고 계시네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가족인데 이 전입한 거는 여기에 딸이래, 딸. 채무자 가족의 딸이래. 아니,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3억 주고 했는데 아버지는 지방 갔어요.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전세를 서울에 아파트를 하고 가고 와이프하고 가족만 남았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있어도 달리볼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잠시 뭐 서울 갔든지 아버지만 빨리 나오고 가족은 그대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아버지가 임차인이 되었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채무자의 딸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딸은 어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알죠.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은 하나 넘가 봅니다. 넘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넘가 보면은 전국 민사 집행 판사의 97년도에 전국 민사 집행 판사의 이런 책자가 있어요. 경매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고 대항력을 주장해요. 전세가 3억이다. 채무자 말고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는 남편인데 와이프가 전세가 3억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있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인이 최선순위 세입자인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 안 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 지가 돈 빌려 갈 때 환경지인데 환경지가 돈 빌려 갈 때 채무자고 담보는 형님이 담보했어요. 아파트를. 그러면은 자 이런 거죠. 채무자 소유자가 잘 보세요.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돈 빌려 도라면 김씨가 돈 빌려 달래. 은행에다 와가지고 신한에 와가지고 김씨가 돈 빌려 달래. 내가 거래하면서 나 못 밀리겠다. 담보 줘. 여기는 우리 이종 동생의 이 이씨가 담보를 정하겠다. 담보. 그럼 이씨는 이 소유자죠. 이 틀리죠. 이게 틀리면 이씨는 낙찰 들어가도 됩니다. 틀리니까. 근데 채무자는 진짜 주범이죠. 돈 빌려 들어간 주범 아니고 주범. 주범에 지가 그럼 뭐 이래 대출 나왔는데 주범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맞겠죠. 맞는데 주범이 나 전세 3억 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범의 배우자가 나 3억 있다. 이래 비면 어떻게 되냐면 이랬을 때 전국 지방 민사 집행 판사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물상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대항력을 인정될 수도 있다. 전국 민사 집행 판사의 결론은 물상 보정이 제3자가 담보 정했을 때 주택 경매에서 채무자를 임차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장 임차인의 개연성이 높은 일단 배당에서는 배제를 하자. 제외를 하고 채무자는 이제 만약에 진짜 이제 채무자 쪽에서 채무자 쪽에서 전세에 딱 주장할 때는 채무자가 배당이 소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입증하여 배당받든지 하여튼 대항력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가 임차인이 되지 말라는 건 없단 말이죠. 임차인이. 우리 법의 규정에는 채무자라 해서 임차인이 안 된다. 이런 우리 주임법에 3조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세 성립되는 거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아버지가 아파트 안에 지금 비어 있어요. 누가 나와 비고. 아들이 서울 LG 본사에다가 창원에 공장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이 필요한 게 아버지 내가 서울에 그 2억짜리 아파트 요거 그대로 줄 테니까 요거 3억 받을 수 있지만 내한테 싸게 해서 여기에 전세 좀 주소. 그러면 준다 아닙니까? 그럼 임대차 성립하느냐?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정한 임대계약이 있고 돈도 정확하게 서울에 전세 돈이 정확하게 들어왔고 알겠어요? 그 돈 빼갖고 저 나하고 이 사람 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딱딱딱 보기에는 판사 보기에는 돈이 딱딱 맞거든. 2억 빨리 나오고 오늘 또 2억도 들어오고 전세도 들어오고 아들이 살고 있고 임대 계약해서 뭐 되는 거죠. 채무자가 안 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은행 예신갈보에서는 없었다. 대출 임대차 없었다. 또 걱정이 되니까 또 이거 또 갑니다. 캠프예요.
캠코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사무실 어디 찾습니까? 캠코는. 자, 캠코는 건저당 2순위가 어디 가죠, 여기야? 쭉 보면은, 여기 있네. 건저당 권자, 전라북도 김제시, 이 회사도 여기 있네. 여기에 있는 회사까지 연결해서 또 다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그래, 결론은, 보니까 주민등록까지 가왔더라고. 이 채무자의 전입자에 있는 주민등록까지 받아왔어요. 은행 가서 받아, 이제 캠코에서 받았죠. 저는 그냥 비주잖아요. 보기에는, 그렇네. 그걸 보고 이제, 일단 두 군데도 알아보니까 전세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거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 만에 하나, 저기서 주장을 하고, 애미고, 못 나가겠다, 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장해비면은 이제 좀 곤욕스러울 수가 있는데, 들어가자. 일단 그건 5%고, 그래 낙찰 받았습니다. 1등 했어요. 우리 미스터 허가. 일단 허무룡입니다. 허무룡. 1등하고 2등하고는 차이가 한 70만 차이로 7, 8점 간신됐죠. 3억 3,300, 3억 3,200. 그죠? 자, 돼가지고 무주택자입니다. 그 당시에 무주택자는 2년만, 그주만, 소유권만 가있으면 됩니다. 소유권만. 그래서 2년 뒤에 팝니다. 대금 납부하고. 그러면은, 대금 납부하고 언제 팝니까, 그러면? 2015년도 봄에 팝니다. 봄에 파는데 5억 천에 팔았어요. 5억 천에. 그럼 뭐 3억 4천에 원가고 5억 천에 팔았으니까 1억 7천을 남았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1억 7천이.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얼마냐? 지금 얼마까, 지금? 응? 여기는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아실 어제 가서 봤어요. 아실에 가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아실 스마트폰에 여기 아실 다운받으면 제일 편해요. 호갱노노, 아실, 두 개 정도만 가 있으면은 거의 연동이 쫙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금년 7월에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어요. 자꾸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내가 보니까 12에 1735. 하여튼 되는 사람은 또 되는 겁니다. 물건이. 전자지도를 딱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 성남역이 생깁니다. 성남역. 여러분 성남역이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죠? 지금 여기입니다. 아름 6단지. 요게 역 생기는데 딱 앞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딴 데 다 꺼지도 여기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16까지 올라왔어요. 자, 경매를 갖고 3억 3천에 사가지고 16 되면은 기분 좋을까 나쁠까? 네? 그게 집 보고합니까? 그죠? 안 팔았으면 16억이고, 팔았으면 그때 1억 7천 먹고 빠진 거고. 그죠? 전세 한 두세 번 더 나왔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지금 16입니다. 성남역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판교에서, 이게, 판교에서 경강선이 생기는 거예요. 판교에서 이천까지. 쭉, 이게 이제 2m. 지금 여기 이제 판교에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2층까지 가는 이 선이 생기는 거야. 이게. 2층까지 쭉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요. 이래갖고 2층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거기는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죠? 판교에서 바로 옆에 성남역이 딱 생긴, 여기 딱 앞이니까. 역시건. 자,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팝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배운 건 뭐죠? 이 친구는 1번 설정 일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가지고 전입이 돼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데 이 금액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사고 잔금을 치라는데 4억이라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 아니 4억이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죠. 이거는 용감입니다. 몽둥이 몇 천을 맞고 될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7억 3천에 샀으니까 또 몰라 앞으로 한 10년 뒤에 17억 된다 그러면 막 그나마 넘어가겠지만은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쉽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없어요. 똥꼬가 그냥 강제개입니다. 강제개입. 강제개입이 된 거는 물론 강제개입에도
이 물어보기 좀 어려워요. 경제개면은 찾기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편한데 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돈 빌릴 때 건재당은 확실히 알아보고 하죠. 은행에는 알아보는데 강제개면은 판결문 받아갖고 한 사람은 잘 모르겠죠. 뭐 내용도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그래도 은행에서처럼 조사를 주민등록 조사해보고 집주인 오락하고 사인하라 그거 전세 있다 없다 확실히 따지고 딱 나가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어쩌합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신한에 볼 때는 야 우리 조대리 오가라 이래가지고 태거식이라 태거 설정하고 뒷날 들어와 뒷날도 문제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은행 실무는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무상 임대차 확인서에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야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통 이제 둘 다 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무상 임대 확인서에 사인을 받고 전세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보통 나갑니다. 나갔는데 나중에 경매 들어왔을 때 전세가 4억 있다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낙찰을 받아도 경매 매각보험에서의 무상 임대차 각서가 옛날에 은행에서 제출됐습니다. 이거 딱 보이면은 그거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거는 무시하면 된다. 여러분들. 무시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쉽지는 않은데 은행 설정에 있는 거는 보통 이게 무상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산업은행, 지난번에 산업은행의 설정이 15억이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정자라고. 그것도 무상이라. 결론적으로는. 또 전에 보니까 또 인천에 어디에도 하나 은행에서 경매를 갖고 막 30억 뜨는 게 있어요. 13억짜리 한 3억까지 들어있어요. 그것도 낙찰은 대명 들어오고 보니까 무상이다. 무상이니까 들어오지 안 그러면 그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찾으면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진짜 뭐 이게 더 떨어가지고 예로 1억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5천만 원 받았는데 아무도 아니더라. 그럼 어디 있는 거 만약에 인생에 진짜 한번 딱 있는 거죠. 딱 챙기는 거죠 한번. 그래서 저런 거를 10개 다니면은 하나 정도는 안 있겠나 내 느낌은 그래요. 10개 20개 다니보면은 하나 정도는 안 있겠느냐 저런 것들을.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말을 딱 안 하니까 저게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장을 봐서 자 이런 겁니다. 빌라가 2억 5천짜리인데 2천만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미상입니다. 미상. 먼저 만약에 아이들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 기사가 그냥 뭐 운전기사가 그냥 쓰라고 옛날에 전입을 시켜놨더니 안 그러면 시골에 여동생이 와서 산다고 해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80만원 그러면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전세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지금 답상 갔다 오신 분 그냥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이래 무슨 똘똘하냐고 이게. 자 그래서 내가 봅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실에 가니까 이게 16억 5천이더라. 아실 다운받아 제가 설명했어요. 16억. 자, 그 다음 봅니다. 친인척 간의 대항력. 친인척 간의 대항력. 여부. 왼쪽 빨간 거 봅니다. 왼쪽. 형제가 성년의 부자지간, 처남 동서 사이, 친인척 간의 임대차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인수가 될 수 있다. 자, 형제간도 임대차가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부자간도 마찬가지다. 부자간도 안 된다고 또 답하는 거는 너무 그냥 좀 무식하다 할까 용감하다 할까 그런 사람이고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자, 제일 마지막 오른쪽 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다. 배우자는 인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은행 대출 나갈 때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 잡습니다. 제가 잡을 때 와이프 데리고 와도 손 안 합니다. 절대. 그죠? 딱 본게는 가족밖에 없어. 본인, 배우자, 아들 둘, 그죠? 딸 하나. 이랬고 5명 살고 있더라. 그러면 명의가 등기부의 상의 각부에 아저씨만 부르는 거예요. 사인하세요. 대출 얼마? 3억? 오케이. 그럼 뭐 3억 6천 설정하고 딱 기표했습니다. 그죠? 그럼 배우자는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럼 뭐 설정 다 했는데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혼해가지고 배우자가 뭐 전입이 빠르니까 전세가 있다. 이렇게 또 거짓말 사람이 있어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부천지원에서는 1억 5천인데 징역 8개월. 세방전지에서 그때 한번 경매였는데,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배우자가 이제 이혼해놓은 배우자가 저끼리 짜고 또 뭐 전세가 있다 이래갖고 1억 5천 있다고 선순위 감질렀어.
또 세방전에서 경매했다가 취소시키 삐고 검찰에 고소해서 사기죄로 소송 사기죄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리는데 징역 8개월 실형에 선고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세가 있다고 서류를 낸다 하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한 거는, 그때는 모르겠대요. 이러던 것도, 그죠? 판사도 증거자 없으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서류를 이렇게 내버려, 1억 5천 있다고 천순이나 크고 내버렸으니까 안 팔리게, 경매를 방해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은 우리 민사집행법이 옛날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게 서류를, 법원에 경매 서류를 낸다 하는 것은 소송의 엉터리 서류를 조작해서 낸다면, 그건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없는 서류를 가짜로 만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관이 없고, 근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자식 집에 산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대법원에 가봐야 돼요. 가봐야 이제 돈도 어떻게 줬습니까? 어떻게 아들하고 뭐 이게 전세가 여기라 하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현찰로 아들은 받았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서울의 전세 돈이 2억을 받아가지고 그 구자 들어오고 바로 또 내 구자 들어오고 그 돈이 또 나가는 사람 2억도 빼주고 막 이런 게 막 탁탁 뭐가 맞아야 되지. 안 맞고 현찰 그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부부 간의 경우에 협의 요원한 시점부터는 되는데 은행 설정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넣는 거죠. 문제 넣는 거죠. 점유계정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이전해준 다음날 0시부터 임차한다. 그래서 소유자로 5억짜리 아파트인데 자기가 3억에 전세 살면서 2억만 받고 소유자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억을 또 주는 사람도 1억을 돈 은행에 빌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이전해주는 바로 그날 또 설정하죠. 새마을고에서 1억 설정을 합니다. 그때는 이 임차인은 옛날에 전입행기 일정 아니고 소유권 능가준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후순위 됩니다. 이걸 점유 개정. 그래서 소유권 이전 당일에 그냥 설정이 있으면은 전입자는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 소유자라도 마수인 등기 이후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13번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돈은 벌고 싶고, 날씨는 추워서 탑사는 가기 싫고, 그래서 어찌 돈을 벌고 만데. 자, 봅니다. 응암동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2에 51238. 자, 봅니다. 자, 서울에 이제 응암동에 빌라가 나왔는데 전용이 8평이고 이제 2억 천이 6,800에 떨립니다. 응암동에 떨리는데 여기 예? 마이크 잘 되는데요. 지금은 됩니까? 예. 자, 봅니다. 미스터 박이 전입은 2018년 9월달 1억 천. 그 다음에 가압류는 언제입니까? 가압류는 2020년 가압류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전입도 빠르고 확정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고 1억 천을 줬는데 무조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 있는 거죠. 그죠? 지 할 것 다 했습니다. 자, 일어났는데 1억 천에 팔리면 다행인데 지금처럼 5천에 팔리면 6천만 원 못 받아. 지금 얼마고 떨린 게 6,800원에 여러분 7천에 팔렸다. 7천에 2억 천짜리 7천에 팔렸다 그러면은 1억 천짜리가 지금 못 받으니까 7천에 팔리면 한 4천 정도 모자라죠. 그럼 이건 어찌다만 이거는 대항력 있고 누가 책임다고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요거는 금액이 딱 옵니다. 자, 요번에 팔리면요 여기에서 경매비용 제하고 집행비용 제하고 6,600인데 임차인이 요만큼 소액까지 가져가고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또 가져가고 이게 일단은 먼저 결론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고 6,600 다 가져가고 모자라는 거는 어쩐다고요? 모자라는 거 인수가 되고 이 말이죠. 떨어질수록 인수는 올라가고 거꾸로 떨어질수록 올라가고 이런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FM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양반이 요것도 미상이 돼버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럼 요것도 모르죠. 요것도 모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낙찰을 받으면은 전입이 빠른데 낙찰을 만약에 여러분 7천에 받으면은 여보야 2억 천짜리 7천 받으면 쭉 짓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나가시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7천을 받은 거죠. 자,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7천만 원에 받았다. 그거 매각 예상가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4,100만 원이 생겨요. 줄여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일이 되는 거는 참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고 나가겠다 이 말이고요. 대부분은 일이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는데 법정에 경매 계장한테 가서 이거 가면은 아까 그 권리신고 배당요구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써가냅니다. 그래 계장님이 이제 그럼 요거는 받아가 나가다 이 말이네요. 받아가 나가시겠다 이 말이네요. 하기는 예 해놔놨고 근데 가만히 보기에는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딴 데는 전세가 1억 천 아니고 1억 한 뭐 5천 좀 더 구해야 되고 아이고 어렵네 이거. 그럼 뭐잡니까? 애들에게 모르겠다. 안 합니다.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재수랑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그냥 권리신고 배당요구 양식에다가 배당요구를 줄을 껍입니다. 권리신고만 합니다. 1억 천원이라고 표시내고 그 사람은 완전히 1억 천을 여러분 내시면 되는 거고 추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 10원도 못 받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갑니다. 경매를 배운 사람은 내 같으면 안 갑니다. 나는 왜 갑니까? 법원에 더욱 추운데 알겠죠? 배당요구하고 하루 뭐 시간 다 적게되고 영만 그렇습니다. 괜히 가봤자 또 나가면 이 사업에 해야 될 거고 전화도 시게 되고. 자,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우리 임차인은 임대차 3법 중에 뭐가 있죠? 2년 플러스 뭐라고요? 2년 있고 그런 거 있죠? 2 플러스 2. 그럼 그때까지는 계약력을 준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가 들어가도 배당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요구 해버리면은 임차권의 소멸이니까 주인법에 소멸이니까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나가요. 안 하면은 2 플러스 2는 확실히 살다 나갑니다. 상가 같으면 5 플러스 5. 알겠어요?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답이 이런 게 딱 좋은데, 그 다음 봅니다. 서대문구 호운동 같은 경우에는, 22에 50006. 그죠? 한번 봅니다. 서대문구 호운동에, 그죠? 호운동에 이렇게 빌라가 나왔습니다. 빌라가. 전용이 11평 빌라인데 2억 1,500이 한 5,600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송씨가 2억 2,500을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이 사람은 원래 배당 요구를 했다가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를 3월 17일 했다가 종기일이 3월 22일인데 3월 17일에 배당 요구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억 2,500이 있다고 돈 들어와 이 말이죠. 해가지고 뭐다 합니까? 마지막 날에 배당 요구 신청을 취하다. 경고메일을 취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뒷날 하면은 아무 필요 없는 행동인데 그날까지는 하면 됩니다. 그럼 어쩌다 말이가 돈을 뭐 배당해도란 말이가 안 하겠다. 돈 안 돌아만 합니까? 배당 안 받겠단 말이죠. 그럼 2억 2,500원을 낙찰자한테 바꿨다.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럼 나는 이날부터 2년 플러스 2니까 2024년 11월까지 살다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금액이 나타났으니까 좋습니다. 나타났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해피한 경우죠. 아주 해피합니다. 여기 보면은, 집행관이 이렇게 세 부이나 갔는데, 전입만 있고 지금 집행관까지는 알 수가 없고 집행관 갈 때는 그냥 사람이 없어요. 세 분 가도 문이 닫히고 몰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원에 계장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요거는요 집행관이 갔을 때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료고 그 다음에 송석구 씨가 법원에 계장한테 와서 권리 신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일자가 딱 들어왔는데 뭐 써놨죠. 3월 20일에 배당 요구 신청을 취하했다. 취하했다. 이제 요까지는 알아서 주어놨고, 요건 안 했다.
이날까지 옷을 취하였다 하면 안 했단 말이죠. 배당 요구는.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 1,500이 인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응? 이 누가 사겠느냐고 이거를. 여기 1,500이 지금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고 자기가 막 이게 한 1억 한 7천이나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 내가지고 아마 소유자로 앉는 것이 아마 상책입니다. 이 가본들 뭐가 좋습니까 이게? 다음에 안 그러면 지가 김해병 뭐 김해병이 또 들어가잖아 지금 김해병 그죠? 한 300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평생 살든지 안 그러면 방법이 있다. 한 5년 10년 20년 뒤에 금액이 또 푹 뛰었을 때 3, 4억 뛰었을 때 그때 이제 받아놓는 방법 세입자가 나왔을 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자 세월잖아.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딱 표시되면은 뭐 제가 강의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자, 그 다음 봅니다. 15번. 15번이 문제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자, 이런 분 있죠. 나는 강남 상구에 주민등록 이걸 한번 옮겨야 된다. 누가 물어보면 어디 사노? 그러면 나 강남 3구에 산다. 그죠? 강남 서초 송파에 산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는데, 저게 창원에 못생긴 동네 산다. 그러면 서울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간다고. 무슨 말, 그죠? 자, 그래서 송파구 오금동에 막 빌라지만은, 자, 6층이다.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응? 이 빌라인데 6층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21에 50014입니다. 그냥 그 교재 보세요. 전입이 빠르다 해놨죠. 압류 잠실 세무서보다 9월 21일이고 3월 20일 6개월 빠르죠. 전입자가 빠르죠. 이상이죠. 자, 이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읽어봅니다. 2020년 9월 달에 압류 이전에 3월 달에 전입한 전입자가 있더라. 만약 선순위 2억 5천이라 하면은 전액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되므로 예상 낙찰가는 1, 2천만 원인데 그래도 뭐 2억 한 5, 6천이 된단 말이죠. 자, 집행안 작성 현황 조사서에 전입세대 연립 내역서 및 주민등록 등본상 박씨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현장 방문조사 만난 박씨에 의하면은 본인의 가족이 전부 있다고 한다. 박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입장에서는 인수유지에 조심하자. 입찰가는 1천만 해야 될 것 같다. 혹시 모르는 자, 이게 결론입니다. 혹시 모르는 방문해봐라. 만약에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이라 하면은 대박이 되는 거예요. 2천에 100만원 것도 뭐 나 얼마만 내면 됩니까, 지금? 3천 낙찰받고 2천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천도 이 사람 월세 100만인데 2년치 살면서 월세를 안 냈더라. 그러면은 2천도 공제해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옛날 주인한테 안 줬으면은 자, 봅니다. 21에 50014. 옛날에 우리 수강생이 제가 문자 왔어요. 온라인반에서. 요거 낙찰 받고 싶대요. 자, 요 본 게 오른쪽 보니까요. 한번 미납이 됐죠? 아마 그 수강생이 한 이 정도서 전화 온 것 같는데, 나 낙찰 받으면 안 되겠거든요. 안 된다. 확실히 알아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8천에 갖고 왜 8만 있습니까, 이 사람? 낙찰 받고 방문했겠죠. 위에서 방문해갖고 미스터 방학 때 뭐 차였던지 뭐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말소 기준 등기가 잠실 세무수량보다도 전입자가 빠르니까 미스터 낙찰 받고 가보니까 뭐랍니까 지금? 전세가 얼마 있다 얘기했겠죠. 만약 이 사람이 전세가 2천에 월세가 100이더라 하면 자금 넣을까 안 넣을까? 당장 넣겠죠. 그죠? 거기는 전세가 여기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기랄 거 안 되겠다고 막 800만 띄고 끝내자 한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답사를 가야 되는데, 혹시 답사 가신 분? 만약 3천에 샀는데, 이 사람이 무상 거주자더라. 왜냐 그러면은 요 소유자의 뭐 가족이더라. 이래가지고 여동생 남동생이 돼갖고 뭐 좀 쓰잘해서 옛날에 써주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식당에 종업원인데 뭐 공짜로 쓰라해서 막 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밝히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영어도 모를 끼고. 잠실 세무사서 물으면 압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등기부터 뭐 딸랑 압류한 건데 어찌 물어보니까. 그러면 경매 넣은 사람, 영어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잘 아니까 좀 쉽지 않다. 은행에 있으면 또 제일 좋겠다, 그죠? 개대 타고 가지고 막 물어보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그럴 때는 이제 자우장 좀 황당한데, 해당 사건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당사자가 채권자, 임차인, 교부권자, 그죠? 뭔가 모르겠는데, 뭐, 압류권자, 아까 세무서 있죠? 요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어. 아시겠죠? 그 돈을 벌러, 이게 한 2억 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덜러 알려 주겠느냐고, 여러분들이. 갈 때는, 어찌 됩니까? 물어볼 때는. 손에 뭐가 준비하면 될까, 이게? 자, 방문할 때 뭐가 가야 되느냐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리 떨어져, 그냥 몇 사람 왔다, 지금, 몇 사람. 돌아서 뭐 또 두드려가지고, 좀 보자고, 그 전시관을 물어보고 이러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때 갔으면은, 알려 줍니다.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오면 알려 줘요. 그래요? 우리 경매들하고, 예, 근데, 날짜 잡혔다고요? 하면서 이제, 우리 전시가 있니, 없니, 이래 하는데,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30명째 오면 좋아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갈 때는, 지금 한 30명이 왔다 갔을 거야, 분명히. 두드려가지고. 그죠? 하여튼, 가서 물어보고, 하여튼, 꼬마가 있어가지고 물어본 게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은 좀 알죠? 전세가 있나, 어찌 있노, 이런 게는, 우리 큰아버지 집인데, 우리 조카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랬다든지, 우리 엄마가 전세 돈 2천만 원에 월세 우리 100만 원 주고, 그런다 하던데요. 이랬으면 뭐 됩니까? 좋은 정보 되는 거죠. 자녀들 물어봤을 때. 옆집에 물어본다든지, 우집에 관리소 물어본다든지,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찾아야 됩니다. 그냥 2억을 들렁 입에 엎질러주는 거예요, 이놈한테. 안 그래요? 갈 때는 어쩌면 그럼 갈 때는. 이 집에 갈 때는. 그렇지. 꽃을 한다고 하든지,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미안해서 꽃을 좀 사왔다든지. 그러면 꽃을 탁 버리겠습니까? 작았습니까? 아무 케이크라도 예쁜 거 딱 본게는 완전히 파리꾸라시하고 케이크를 탁 사고 이래. 들어가고, 배달 온 것처럼 하니까. 그냥 오지,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사오냐,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사실 전세가 얼마든지. 일만 가서 물어보기에는 전부 넣어갖고, 일만 가지고 와서 그냥 물어보기에는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좀 발품을 팔아. 16번. 중구 신당동 3억 5천인데 9,200 됐습니다. 자, 뒤에 가봅니다. 요거도 가압류보다도 빠릅니다. 그죠? 가압류보다도 빠르고, 자. 이게 만약 전세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그죠? 자, 또 나옵니다. 17번. 은평구 대저동. 마찬가지. 그죠? 2억 1,800인데 3,600에 떨어졌다. 주로가 강점이 많네, 강점이. 이게, 이민경매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보통 은행에서는 조사를 확실히 보통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18번. 남양주시 호평동.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개가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돈은 벌고 싶고 날씨는 추워 답사는 가기 싫고 그래서 어찌 큰돈 벌겠나 이런 거를 찾으면 많이 나오겠죠. 내가 찾다가 이제 지쳐갖고 요거 막 끝냈습니다. 이러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딱 위치도 좋고 괜찮은 동네에 차익이 한 2, 3억 나겠다. 만약 전세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탁해서 잡아가지고 아파트 마찬가지. 아파트도 10억짜리 전입 딱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알겠죠? 전세가 10억짜리 7억, 8억 되는데, 5억 떨어졌다 해서 들어오나? 못 들어온다고, 거기는. 진짜 7억, 8억 못 잘 건데, 자기가. 10% 5천만 원 띄고 나가야 되죠. 너무 걸리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하다 보면, 요런도 생기고, 알겠어요? 뭔가 기회가 잡힐 겁니다. 10개, 20개 달다 보면 하나는 진짜 아닌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대박이 됩니다. 대박. 자, 하여튼, 돈은 벌고 싶고 날씨는 추워서 답사는 가기 싫고 어찌 큰돈 벌겠나 6번까지 했는데 이해가시죠?
아까 우리 성남의 임해동 영예는 3억 3천 3백을 잡았는데 16억 갔어요. 16억. 그런 거를 낙찰받아 뭐 정말 정말 행복한 경우 됩니다. 그죠? 행복한 오늘 맞이합니다.